1951년 한국전쟁. 당시 중부전선인 한탄강 유역에는 3천여 명의 유엔군 장병이 주둔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장병들이 심한 고열 구토와 함께 목과 겨드랑이 등 전신에 출혈 반응을 보였고, 그러한 괴질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민간인들까지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 고열이 지속되고 몸 군데군데 출혈이 심각한 상황이군. 한 번도 본 적 없는 질병의 원인조차 알 수 없단 말이지. 장병들을 휩쓴 괴질의 정체는 신증후군 출혈열. 출혈열은 1930년대부터 소련과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만 병원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 후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1970년대 다시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괴질의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이 정체 모를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연구자들은 한국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10년이 넘어서도 뚜렷한 성과 없이 정체불명의 연구로 남아있던 유행성 출혈열. 이에 미국의 관심이 거의 멀어졌을 무렵 어느 한국의 연구자가 유행성 출혈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이호왕. 이호왕 또한 출혈열 연구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시점이었지만 유행성 출혈열은 자신의 정체를 쉽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75년 도대체 출혈열의 원인이 뭘까? 잠깐. 그래, 이거야. 매번 실패만 거듭하던 이호왕이 과학자 윌리엄 젤리슨의 책이 연구에 적용할 결정적 힌트임을 직감한 것이다. 바로 들쥐의 폐에 기생하는 곰팡이가 출혈열의 병원체일 것이라는 젤리슨의 주장 때문이었다. 이 의외의 사실에 이호왕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당시 폐장은 호흡 기능을 하므로 다른 장기보다 오염 가능성이 높아 어쩌면 실험 자체를 망칠 위험도 있어 출혈열 연구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었던 상황. 답은 쥐의 폐장일지도 모른다. 그래, 드디어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등줄지의 폐장에서 출혈열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숨어 있을 수 있겠다고 예측한 이호왕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시 새로운 기술로 등장한 형광항체법을 이용하게 된다. 형광항체법이란 항원성을 갖는 물질의 세포 또는 조직 내의 위치를 조사할 때 항원에 특이하게 결합하는 항체를 반응시켜 반응 부위에 형광물질로 표시한 뒤 형광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급성 환자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항체들이 회복기 환자에게서 대량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기나긴 연구 끝에 바로 쥐의 폐에서 아주 특수한 항원을 발견하게 된다.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연구에 착수한 이후부터 꾸준히 동두천 부근을 샅샅이 뒤져 등줄지를 포획해온 이호왕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그렇게 총 3천여 마리의 쥐를 하나하나 조사해 특수한 항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중 강원도에서 경기도 북부로 흐르는 한탄강 유역에 서식하는 등줄지의 폐조직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침내 한탄강의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러스란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1976년 이호왕이 발견한 이 한탄 바이러스는 그때까지 알려진 500여 종의 바이러스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전에는 볼 수 없던 종류의 새로운 바이러스였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4년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고, 결국 이호왕의 갖은 노력 끝에 한국은 전세계 유행성 출혈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한탄 바이러스의 중심지가 된다. 그런데 박사님! 무슨 일인가? 저희 연구원들이 유행성 출혈열에... 뭐? 지금 당장 가겠네. 이호왕과 함께 연구하던 연구원 8명이 야외에서 쥐를 채집하고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조직 배양 과정에서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린 것이었다. 때문에 이호왕은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함께 일해온 동료 연구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단 방법과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우리나라만이 한탄 바이러스의 병원체를 갖고 있으니 분명 진단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거야. 거기에 예방 백신까지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실패해도 또 하고 또 해보는 거야. 아직 시간은 충분해. 이후 과거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연구했던 경험을 되살려 이호왕은 한탄 바이러스 예방 백신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연구에 매진하면서도 부족한 연구비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WHO와 녹십자로부터 지원받는 성과도 이루게 된다. 그러던 중 바이러스를 동물 조직에 연속적으로 배양시킨 결과 병원성을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1981년 시작한 백신 개발 연구는 1989년 마침내 끝을 맺게 되는데, 이 백신을 만들어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 이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이제 한탄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지. 특허 심사와 임상 실험을 거친 후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판된 이호왕의 예방 백신은 한타박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속수무책이었던 한탄 바이러스의 횡포 속 보호막이 되어준 한타박스가 등장한 결과 치사율 20%에 육박하는 병에 대한 진단과 예방이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약 1호로서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된다. 한탄 바이러스의 원인 규명과 진단법, 진단키트 한타디아와 예방백신 한타박스까지, 이 모든 과정의 시작과 끝에 서서 한탄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벗어나게 한 한국의 파스테르 이호왕. 이에 1994년 태국 프린스 마이돌상을 수상한 이호왕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후에도 의학 연구와 후진 양성에 헌신했다. 그 무엇보다 이호왕과 그의 연구팀이 바이러스와의 싸움 뒤에 남긴 진정한 업적은 꿈을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과 멈추지 않는 노력이 아니었을까.